안녕하세요 여러분, 멘토 의사입니다. 벌써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저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여기를 눌러주시면 저희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슬쩍 보는 의사생활, 의사는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의사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의사 바쁘지 않나? 먼저 의사는 얼마나 바쁜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의사 생활하는 거 많이 바쁘시죠? 굉장히 많이 바쁘죠. 네. 저야말로 지금 몸이 굉장히 지쳐서 지금 촬영에 임하게 됐는데 오늘도 되게 바빴어요. 환자를 내과한테 많이 보잖아요. 내과는 이제 많은 환자를 짧게 봐야 되죠. 치과는 이제 환자를 사실 많이 보기가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뭐 80명 보는 치과 의사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3분 진료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런 기이한 치과도 있다고 합니다. 예. 김재 선생님 어떠세요? 저도 오늘은 되게 바빴어요. 특히 이제 한방과 같은 경우는 환자 한 사람이 예약이 잡히면은 좀 이렇게 길게, 깊이 있게 상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진 환자가 여러 명이 오게 되면은 그만큼 굉장히 많이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거든요. 치과 의사들은 이제 바쁘지 않으면은 좀 삶이 좀 행복하지 않고 몸이 힘드냐, 마음이 힘드냐. 근데 의사들이 바쁘다는 이미지가 대학병원 있을 때 트레이닝 받을 때 이제 그런 이미지가 많은 것 같아요. 이제 트레이닝 받을 때는 제발 좀 쉬고 싶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요. 저 같은 경우도 트레이닝 받을 때 보면은 근무 시간 또는 이제 개인 업무 하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한 16시간 정도 되지 않나? 이제 그래서 어떤 외국인에게 한국 트레이닝 받을 때 한 16시간 정도 일한다 하면 깜짝 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You what? 선생님 좀 어땠어요? 사람이 잠을 자고 살 수 있는 만큼의 시간을 빼고는 일을 시키는 거죠. 옛날 트레이닝 받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간단하게 좀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인턴 때는 관심사가 나 얼마나 더 잠잘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턴 때 거의 여러 과들을 돌면서 치과도 여러 과가 있거든요. 여러 과 돌면서 이제 각각 과 배우는데 사실은 이제 내가 가고 싶은 과는 거의 마음에 정해둔 상태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과에 가면 특별히 더 열심히 좀 일을 하고 이제 그런 잘 보이려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치과에서 여러 과 다 힘들겠지만 특히 힘든 과가 이제 교정과하고 구강외과인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그런 과 가면은 12시 정도에 퇴근하는 걸 목표로 그렇게 하고 늦으면은 이제 2시에 퇴근할 때도 있고 새벽 2시. 그렇죠. 최악의 경우에 3시에 퇴근하죠. 3시에 퇴근하면은 3시간 또 출근도 일찍 해야 돼요. 출근도 일찍, 그런 과는 또 출근도 일찍 시켜가지고. 퇴근하나요? 병원에서 자지 않고? 근데 저는 병원에서 자고 있는 걸 좋아하는데 다들 다른 동기들은 병원 자는 걸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집에 가서 1시간이라도 좋으니 집에서 편하게 자겠다. 그래서 구강외과 같은 경우는 정직을 가거든요. 병원에서 이렇게 자기도 해요. 병원에서 자기도 하고. 그런데 이 구강외과에 있는 어떤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집에 가는 날이 이제 30일 정도? 나머지 날은 그냥 병원에서 산대요. 아니 뭐 100일 당직이라고 그런 것도 있어요. 내과에서. 처음에 그래요? 이제 내과 1년차 들어가면 100일을 이제 당직에 들어갈 거예요. 구강외과에 어떤 제 이제 동기가 이제 면접을 볼 때 이제 교수님께서 그런 질문을 했대요. 구강외과 오면은 할 일이 굉장히 많고 공부할 게 많다. 너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물어봤대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주말에 놀지도 않고 영화도 안 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니까 교수님이 영화 볼 생각을 했어? 그건 당연한 거고 시간이 없다고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할 거냐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냥 멍하니 있다가 나왔다고.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저한테 처음에 그런 얘기 시험시험 해. 시험시험 하고 가족들도 잘 챙기고 그렇게 해서 주말에 이제 신나게 놀다 왔어요. 이제 다음 월요일이 됐습니다. 이거 왜 안 했어? 네네. 밤을 새서 해야지. 왜 안 했어? 하면서 부르릉 내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 쉬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교수님이 쉬라고 더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그 일을 다 하면은 이게 일이 이제 보따리처럼 됐어요. 그래서 일을 다 하면은 하나씩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유 도저히 이제 집에 가서 할 수가 없다. 밤을 새서 이제 해야겠다 해서 밤을 새서 이제 일을 했어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칭찬을 받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 교수님 밤을 새서 이렇게 했습니다. 왜 집에 안 갔어? 너 집에 안 가서 문제 되면 나보고 책임지라고? 그렇게 불호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대체. 집에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숨어서 일을 했어요. 숨어서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제발 교수님한테 내가 여기 학교에서 잤다고 절대로 말하지 말아달라고 해서 숨어서 이렇게 한의과는 뭐 그 수련 받는 사람이 좀 적다고 들었는데 좀 어때요? 맞아요. 수련 받는 사람 비율이 하니까는 아주 많죠. 절반 이상의 수가 이제 졸업하면은 로컬로 바로 나가요. 병원으로 가서 수련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 시간을 그래도 거기에 맞춰서 좀 관리를 해나가는 편이에요. 아니 병원 어떠셨어요? 네. 저희는 이제 인턴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 인턴이라는 거는 이제 의사 자격은 있으면서 이제 병원의 이제 가장 밑바닥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무시당하는 것도 많고 그리고 나서 이제 레지던트 1년차, 그러니까 과를 정해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내과 레지던트가 시작된 거죠. 지금은 이제 3년인데 그때는 4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내과 레지던트 1년차 때는 이제 주치 일을 하거든요. 환자분 이제 병동에 있는 환자를 관리를 하고 하는데 그 내과 레지던트 1년차 첫날을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날 얼마나 정신이 없고 얼마나 난리도 아니었는지에 대해서 그 인계하고 가신 그 2년차 선생님이 뭐 이 환자는 항생제 며칠 쓰고 끊으면 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항생제를 이제 그날로 끊었더니 이제 필요 선생님 오셔가지고 아니 항생제를 누가 이렇게 조금 쓰고 끊어버리냐고. 그러니까 어떤 루틴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당히 쓰고 끊으면 돼. 이거에 그게 감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적당히 제일 힘든. 네, 그래서 근데 그래도 내과 레지던트 1년차는 굉장히 또 자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환자가 생겼다는 그거 때문이지 내 환자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환자가 교수님 환자이기도 한데 교수님이 만약에 오더를 보시면은 내 환자 오더 건드렸다고 그런 애들 있었거든요. 쌤이 오더 조금 이렇게 하면 내 오더에 손댔다고 되게 프라이드가 또 있었던 것 같고 또 2년차 올라가면 이제 더 프라이드가 심해지죠. 왜냐면 이제 2년차는 이제 중환자실하고 응급실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 병원의 가장 중환 환자를 본다는 거예요. 이제 2년차쯤 되면 이제 모든 초식과 이제 그 루틴과 그거를 너무 이제 잘 알고 어느 정도는 이제 숙달된 그 유능감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되게 바쁘고 아무튼 힘들지만 그래도 아무튼 굉장히 자부심 있게 이렇게 하고 3년차, 4년차는 또 뭐 보면서 외래도 보고 조금 이제 열렬한 시간을 가지다가 이제 전문의 시험을 보고 이제 전문의가 된 다음에는 펠로우 이제 전임이라고 하는데 이제 전임이는 전문의 인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이 바닥의 세계로 가는 건데 이제 인턴은 이제 전공의 일을 보조를 한다면은 이제 교수님의 일을 보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병원에 있으면 진료 부분도 있지만 교육 연구에 또 이제 특히 연구에 그 살해하는 시간이 되게 커서 환자 한 명 한 명을 꼼꼼하게 자기 환자지만 그렇게 자기가 이제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펠로우들이 그걸 다 진짜 환자분 진짜 피검사 하나하나 제대로 했는지 이거에 따라서 제대로 처치했는지를 펠로우들이 다 봐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치의 때는 보통 뭐 20명, 30명, 많으면 30명 이렇게 환자 보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펠로우 때는 100명을 관리를 해요. 주치의가 뻘짓을하지 않나 이런 거 관리하면서 네, 그래서 진짜 하루 일이 끝나지 않았어요. 10시가 넘어도 끝나지 않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진짜 할 수 없다. 이렇게 하고 또 내일을 맞이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되게 좀 네, 경우에 따라서 이제 펠로우예라고도 하고 또 펠로우예라고 큰 병원에 있을 때 정말 많이 바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로컬 클릭에 나오면은 그것보다는 훨씬 시간적 여유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눈치를 덜 봐도 되고 자기가 상황을 좀 컨트롤할 수 맞아요. 있으니까. 네. 대신에 이제 초반에는 좀 고생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시행착오들도 많이 하고 자기 전공이 아닌 그런 환자들도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 콜에 나오면은 직원 관리가 추가가 되니까. 맞아요. 네. 저는 이제 바깥 로컬 생활할 때 직원들이랑 식사를 같이 하는데 제가 이제 떡볶이 좀 같이 먹었어요. 그거 삐져가지고 나중에 실장이 와서 제가 그거 내 삐졌다고. 아 그러면 안 되는구나. 많이 드시나?
근데 이제 대학병원에 있을 때는 그래도 법적으로는 좀 지켜주잖아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로컬 나오면은 사실은 환자가 제일 무서워요. 환자가 제일 무섭고, 아, 저 환자가 화내면 어떡하지? 해코지하는 환자도 요즘 있잖아요. 좀 그런 거에 대한 굉장히 좀 걱정이 좀 있어요. 의사라고 하면은 병원 생활을 많이 생각하는데 또 다른 진로도 있잖아요. 간단하게 좀. 뭐 의학 전문 기자도 있고요. 그다음에 법의학, 기초과학 교수님들, 심리학이나 해부학이나 환자를 보지 않고. 치대 교수님 중에 국가수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근무하시고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공무원이도 있고, 공무원. 맞아요. 네, 보건소장이 되기도 하고. 선배 중에 가끔 이제 학교에 와서 강연도 하시는데 검사를 이렇게 패스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검사로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치과 의사들 중에 또 그 개그맨 또 하려고 하는 분들. 알아요. 예, 네. 그런 분들도 이제 계시죠. 예. 모르게 가능하군요. 사실 뭐든지 할 수 있어. 이걸 이거 뭐 근데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시는 분들 보면은 이거 하다가 실패하면 치과 의사 다시 해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으니까. 다시 그래서 하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올인을 할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본 적 있어요. 우리들의 이제 삶에 대해서 좀 얘기를 또 나눠볼까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아침 7시에 이제 보통 일어나요. 병원에 근무는 9시에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야간 진료를 이제 밤 늦게까지 하고 퇴근을 하면은 이제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일을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일을 한다고 하니까 저희 이제 그 치과 일하는 직원이 원장님은 언제 쉬세요? 요즘에 다 주 5일로 일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병원에서 트레이닝 받던 거랑 비교하면 훨씬 편한데 내가 그렇게 불쌍한가?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사시나요, 요즘에? 예전에 연구나 교육 이런 것보다는 이제 진료만 이제 목표로 하게 되죠. 거의 하루 종일 이제 환자를 본다 보시면 돼요. 그냥 큰 병원에서는 일주일에 뭐 몇 세션 이렇게 하면은 그 반나절을 몇 개를 이렇게 하고 그 나머지 시간을 뭐 연구도 하고 실적을 내야 돼서 그것도 이제 결국은 뭐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지만 여기서는 막 하루 종일 진료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워킹맘으로서 그리고 가정하고 그 일의 그 조화를 맞추는 게 쉽지 않아서 나중에도 우리가 또 다루기로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좀 힘들겠네요. 졸업할 때 초년차 때랑 지금이랑 좀 달라진 거는 졸업하고 한 1, 2년은 돌아가면서 환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환자 얼만큼 나왔을까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자다가도 벌떡벌떡 깨고 친구랑 밥을 먹어도 밥맛이 없었어요. 그 정도로. 밥맛이 없고 그래서 사람을 대하지 않는 직업을 가졌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 대하는 게 굉장히 네, 기계를 대하거나 다른 거를 대하면은 이 마음에 있는 의무감이나 책임감이 훨씬 덜했을 건데 이게 너무 다르고 그리고 사람이를 알 수가 없어가지고 잘못하지 않아도 혹시 네, 환자한테 무슨 일이 생길지 맞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기도를 계속했어요. 이렇게 자다가 깨면은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이제 하나님한테 한자를 맡기는 기도. 한자를 하나님께 맡기니까 제가 손이 닿지 않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봐달라고. 그래서 나의 이 무거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조금 나눠주셨으면 이 기도를 정말 계속했어요. 그 어느 순간부터 잠을 좀 이렇게 깊게 잘 수 있게 돼서 저도 참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정말 의지할 때가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참 의사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보람도 있지만 스트레스도 참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되시기 원하시는 분들 또 지금 의사로 이렇게 계시는 분들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 아시고서 진로 선택할 때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알람, 좋아요 여러분 필수인 거 아시죠? 감사합니다.